비즈니스 매너를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입사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요. 면접을 보잖아요.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좀 보이게 돼요. 폭넓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지,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SMAT 영상이 정말 빵 터졌어요. 이번에 노리고 찍는 SMAT나 CS 리더스 관리사를 꼭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다고요? 지난번에는 자격증 합격 꿀팁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SMAT나 CS 리더스 관리사와 같은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CS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학과 혹은 직종에 근무 중인데 이걸 굳이 꼭 따야 되나요? 자, 일단은 저 CS의 약자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잖아요. 네. 고객 만족이에요. 네. SMAT의 약자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빌리티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경영 능력 테스트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고객을 만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없죠. 없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사용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어요. 세무 회계도 그걸 이용하는 고객이 있는 거고요. 변호사들도 고객을 만나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는 교육업이 아닌 교육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 사무직 분들은 또 전화응대 하시죠? 제조업은요? 다 모든 직종들이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업종이 서비스가 아닌 업종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업자 등록상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 서비스 업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우리도 교육을 제공하는 일을 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전화 응대를 하고 대면 응대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모든 박자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 계약으로 성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CS 업종을 좀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직접 고객을 만나는 호텔이라든지 항공, 레스토랑 이런 데만 CS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자격증에서는 고객 응대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SMAT 같은 경우는 A 모듈의 일부분만 고객 응대가 들어가 있고요. CS 리더스 관리사에서는 실무 파트에서 일부분만 고객 응대라는 게 들어가 있을 뿐 전반적인 내용들은요 오히려 경영학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내용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취준생들이 경영학적인 지식을 좀 미리 알고 면접을 보면 더 좋겠네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취준생들한테는 이거를 이력서 제발 한 줄 용도 외에 좀 폭넓게 생각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기업에서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그 취준생이 어떤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좀 보이게 돼요. 근데 CS 자격증을 공부하게 되면 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경영학적인 용어를 일단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과 자체가 경영학과인 친구들은 이걸 배우고 졸업을 하는 거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이런 걸 전혀 배울 기회도 없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와 구매자의 차이, 이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불만 고객과 블랙 컨슈머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뜻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려면은 꼭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 자격증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업종의 종사자들에만 국한된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라든지 의료, 관광, 금융, 유통, 물류 어느 쪽이든 다양한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너무 좋은 전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외래교수 할 때 이 자격증을 아예 전공 과목으로 넣어서 1년 동안 배우고 마지막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죠. 네. 네. 특히나 이게 자격증을 나중에 따야 된다는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어요. 네네. 네. 비즈니스 매너를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입사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근데 맞아요. 이 딱 자격증 공부를 함으로써 기본 베이스는 사실 맞춰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따면 좋은 이유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실무적인 게 되게 내용이 많아서 좋죠. 네. 특히 SMAT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CS 리더스가 약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긴 한데요. 결국 서비스를 잘한다는 건 내가 몸담고 있는 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인적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협력사, 그리고 실제 만나는 고객들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태도, 행동, 소통 능력, 이거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심지어 미팅 자리에서도 우리는 협상할 일이 있고 설득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자격증 그 내용에도 나오고요. 세일즈 능력을 기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에게도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님 의전하는 방법. 오, 손님이 진짜 오면 좋아요.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떤 맞아요. 멘트들을 물어봐야 되는지 신입사원 직원 들어오면 항상 가르쳐줘야 되는 상황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도 SMAT 자격증을 아예 사내 학점 이수제라든지 KPI에 넣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인재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년 강의하는 그 C 기업, 근데 거기도 이 자격증으로 승진시험, 인사평가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라도 공부시켜주면 너무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개발 차원에서라도 따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강의하는 강사님들이 취득하시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저는 CS를 주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을 많이 따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CS 강의하실 때 커리큘럼을 만드시잖아요. 그 커리큘럼을 구조화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즈니스 매너를 강의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커리큘럼 내용이 있거든요. 네. 인사, 명함, 악수, 소개, 호칭 뭐 이런 건데 네.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들을 버무려서 강의해야 될 때 구조화하기 정말 좋고, 커뮤니케이션도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시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론적인 내용과 강사님이 조사하신 사례, 강사님의 경험의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은요, 진짜 탄탄한 강의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것들이 정립되어 온 겁니다. 누구에게나 통상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강의를 준비하시게 되면 실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사례 형식으로만 강의하다 보면은 강사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좀 너무 유익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도 강사TV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